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극혐하는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하고 의대를 갔다고? 나는 조기 유학을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아들, 딸을 낳으면은 저는 보낼 것 같아요. 자사고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하고 싶어요. 상상고 추천한다, 안 한다? 그 중에서도 상상거죠. 전 처음 와서 너무 놀랐던 게 인간 이하의 비하를 하는 거예요. 얘 사람이 1년 먼저 들어왔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짠! 진짜 막 그 하루째 열심히 일하고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주 나오기 전에 딱 맥주 한 잔 딱 시원하게 했을 때 그때가 진짜 아 오늘 보람 있다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세 분 모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의사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어릴 때부터 다들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나요? 저는 어릴 적에는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꿈이 뭔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도 그 부모님이 좀 의료계 쪽이라서 그쪽을 좀 푸시를 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쪽으로 안 갈 거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반대되는 문과의 금융 쪽으로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금융 쪽으로 알아보고 인턴 좀 해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이런 데는 좀 그 인맥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거를 능력만으로 뚫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좀 했는데 아 내가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거는 시험 치는 건 좀 잘하니까 보통 다 그래서 아 이걸 더 할 수 있는 대로 가자 해서 법대나 의대 이런 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의대로 좀 이공계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다가 정하게 됐어요. 저도 원래 꿈이 의사는 아니었어요. 애들을 키우면 부모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우유를 선택할 때도 다 꿈과 희망을 담아서 선택을 한대.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는 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지금도 있네요. 있지, 아인슈타인 우유 있지 않나요? 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 그렇게 천재는 아닌가 싶어서 서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는 연세 우유 저지방 우유. 김나희 원장님은 상상고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상상고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의대 진학이 굉장히 많은 학교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2024년도 입결에서 전국 1등 했더라고요. 일부러 상상고를 간 거예요? 저는 단순히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의 정석에 저자가 세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서 알게 되었지. 그냥 이제 전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 맞으니까 시설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만 하더라도 의대 사관학교 이런 별명이 붙지는 않았었어요. 뭐 많이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주변의 분들이 내 자녀를 의대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의대를 좀 보내려면 의대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상고를 우리 애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상고를 가는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주변에 조금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많은가요? 실질적인 사례들, 입시 준비를 따로 어떻게 한 게 있어요? 아니면? 제가 상상고를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게 사실 좀 빠듯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상상고에 꽂혀서 막연하게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고 해서 한 방학 때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다닌 적은 있어요. 제가 또 이걸 길게 준비하진 않아서 따로 학원을 다니긴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다녔습니까? 네, 다녔고 제가 입시를 할 때는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면 됐었어서 저는 그 수학특기자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대치동 학원을 다닌 적이 있긴 있어요. 네, 말씀하시는데 치킨 먹는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상상고는 실제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 비해서 일반고에서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또는 스카이 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다고 느꼈고요. 저희는 그 다 같이 거의 99%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자는 시간도 특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숙사에서 12시면은 전기를 끊고요. 7시까지는 자야 돼요. 7시간.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보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막 엄청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딱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학교에서 3시간 하고 기숙사 돌아와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자라. 그래서 정해져 있어서 다 같이 동일한 시간 동안 그냥 딱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졸업한 지 얼마나 됐죠? 거의 12년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나이가 많이 드셨네. 네. 20대 중반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여근동 원장님하고 이광준 원장님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립고등학교를 두 분 다 졸업하셨으니까 원장님들이 보기에는 미국 학교는 이런 것들이 좀 달랐다 하는 게 있어요? 공부만 하나만 파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 뭐 어른들이나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뭐 고등학생은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맞아요. 약간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수학을 잘한다. 그럼 진짜 그냥 수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뭐 따로 뭐 그 튜터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고 되게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쪽에 꿈이 있다. 그럼 이런 쪽을 좀 많이 지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서 지원받으면서 예를 들면 나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엄청 하고 싶었거든. 그거 열심히 해서 서울대 안 보내주잖아. 입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 뭐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뭐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무슨 컴퓨터공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세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뭐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뭐 내가 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뭐를 배웠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어떤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의 대학에 이런 거랑 좀 잘 맞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나도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되게 팀워크를 많이 배웠는데. 아니 싸우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4대4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럼 야 너 빨리 얼마 안 보내. 밤늦게까지 하는데 나는 진짜 밤잠이 많았거든. 근데 12시에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데 막 친구들이 야 1시 근데 나만 가만히 있는 거야. 막 엄청 욕먹었거든. 야 이거 팀워크인지 뭐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팀워크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어.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때랑 다녔을 때까지랑 비교해 보면 수업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땠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일단 그때 비교했을 때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43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반에 딱 9명, 9명에서 11명이고 진짜? 네, 4분의 1이었어요. 11명? 네네. 그 저기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아니야? 그 반에 그 수업에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역사 수업 있고 수학 수업 있고 여러 가지 대학교 같아요. 대학교 같이 내가 이동을 하면서 내가 뭐 과학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술관이 있으면은 1교시는 과학관 가서 뭐 이 사람들하고 수업하고 2교시는 미술관 가서 이 사람들하고 뭐 수업 듣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한 반에 한 8명, 9명?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 때 보통 이제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모든 사람 좀 대답하고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진행했던 거. 8, 9명이면 대답 안 할 수가 없지 사실. 미국 고등학교의 하루의 일과 타임테이블에 따른 어떤 하루 종일의 일과는 좀 어때요? 저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시간별로 기억나는 게 딱 9시에 수업 시작이에요. 그럼 저는 52분에 일어나거든요. 8시 52분에? 네네. 52분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기숙사 위에 있으니까 씻고는 가니? 씻지 않고 가요. 그래서 52분에 일어나서 2분 만에 입어요. 넥타이하고 다 셔츠하고 입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 내려가면 수업 시간이 딱 한 45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45분까지 듣고 그 다음에 한 10시부터 이제 저희 채펠이라고 이제 기독교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때 살짝 와가지고 씻어요. 채플 끝나고 아니면 채플을 째고? 챗불 짤 때도 있고, 아. 근데 보통은 못 째니까. 끝나고 씻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3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운동. 2시간 반을 운동에만, 저희 시즌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시즌별로 뭐 운동 스포츠를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가을에는 뭐 트랙을 하고, 뭐 겨울에는 뭐 하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오전에 공부할 시간 얼마 없고 오후에도 운동하기 전에 공부할 시간 수업하는 시간이 몇지 그렇죠.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수업 시간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정해진 건 없어. 두 분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셨고 원장님은 홈스테이를 하셨는데 거기에 생활은 좀 어때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대학교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경쟁 이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같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공부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거기도 막 전교 1등 이런 게 있어요. 1등 있죠. 근데 이때는 또 뭐 누가 1등이었다가 이때는 다음 학기는 또 제가 이렇고 뭐 한 적 있죠. 제가 전교 1등. 근데 이거야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몇번 알겠는데 근데 그런 탑 몇 명 안에서 그런 경쟁이 약간 계속 그냥 물고 올라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기숙사 완전 좋았어요. 방충. 일단은 그 상상고가 남자랑 여자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2대 1이어서 여자만 좋은 기숙사에 살 수 있거든요. 옳지 않아. 옛날 오래된 기숙사가 있었고 지하에는 뭐 탁구장 뭐 그냥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있고 옥상에는 정원도 있고 저는 시설에는 엄청 만족했고 밥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근데 상상고 급식 좀 유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침도 뭐 뷔페식 그다음에 갓 만들어 나온 빵 너무 좋았어요. 빵도 먹을 수 있고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주스도 종류별로 있고 점심 저녁 다 막 코스 2개, 3개씩 뭐 양식 먹을 사람, 한식 먹을 사람 이런 것도 있고 어쩔 때는 4명이서 하나씩 이렇게 버너에 부대찌개도 끓여주시고 격세지감이네. 원장님 때는 안 그랬었어요? 우리는 밥은 우리가 막 진짜 아욱국, 근대국 이런 거 나오면 다 투쟁하듯이 안 먹었어요. 그럼 국 하나에 밥만 나온 거예요? 아니 반찬 나오지. 반찬. 나오는데 이제 그때 나왔다고. 그게 생각나요. 있었죠. 약간 예전에 먹을 거 없었을 때 상 가가지고 이제 흙뿌리 막 이런 거 따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야? 6.25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자, 홈스테이. 저는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홈스테이로 갔던 뭐 교환학생이든 아니면 다른 유학생들도 홈스테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잘 간 케이스들도 있는데 홈스테이 가족을 잘못 만나가지고 좀 고생을 하거나 막 중간에 바꾸고 막 이랬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운 좋게 이제 가족들 잘 만나가지고 그냥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갈 때 뭐 다 같이 가고 플로리다로 가족 휴가를 가는데 차로 갔거든요. 이렇게 갈 때도 그것도 다 같이 가고 거기서 지내는 것도 다 같이 하고 땡스기빙이든지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모일 때 그럴 때 모일 때도 같이 가가지고 진짜 그냥 가족처럼 그런 거 다 참여하고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약간 미국 문화라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빨리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에는 시간들이 이제 풀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주로 뭐 해요? 쉬어야죠. 놀아야죠. 일단 7시간 잤잖아. 또 쉬어? 또 자야죠. 또 야자 이런 시간 중간에 또 간식 먹었잖아. 먹으러 가야죠. 또 먹어야죠. 객사 가서
일단 주말에 주로 뭐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말에도 점호가 있어요. 일단 일어나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점호를 하고 나서 저녁 점호가 있기 전까지는 기숙사 문이 하루 종일 열려 있는 유일한 날이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객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노래방 가서 놀고 쉬고 뭐 쇼핑하러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정말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친구들끼리 뭐 게임하고 그때는 저희 때는 워크래프트가 이제 또 유행했어가지고 뭐 운동하거나 또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할 때도 있고 그렇게 뭐 오전 오후는 보통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놀거나 이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녁에 뭐 기숙사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비나잇이 있고 평소 생활에 불량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디메리트이 막 쌓여요. 벌점이 있는데 벌점을 뭐 넘기면은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이제 디텐션이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산책도 있어요. 입국 탓하고 산책하는 거 1시간 동안. 그래서 말 안 하고 산책을 해야 돼요. 1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불량하게 행동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좀 저녁에는 좀 이제 각자 좀 할 거 했던 것 같고.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극혐하는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하고 의대를 갔다고? 잘못 섭외하신 것 같아요. 캐스팅 미스 같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조기 유학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기 유학을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아들, 딸을 낳으면은 저는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의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꿈을 뭔가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이렇게 했을 때처럼 여기는 또 약간 너무 성적만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아들 낳고 뭐 이러면은 얘가 뭐 어떤 쪽이 되든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이라든지 그런 재능 이런 것들 알아줄 수 있는 곳에서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뭐 누구든지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다만 도피성 유학이라든지 내가 그냥 놀러 가고 싶다. 나는 이제 부모님에서 피하고 그런 영향이 너무 나는 자유롭게 있고 싶다.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오히려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고. 본인 이제 아들 보내고 하려면 일단 연애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답답하네. 멀게 내다본 편이라서.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네. 저도 의견이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슨 영어를 배운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진 않을 것 같고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꼭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고 갈 거다 뭐 성과를 낼 거다 약간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저도 보내면은 이제 뭐 공부든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도 약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조기 유학 저기 자사고 추천은 안 한다. 전 추천하고 싶어요. 상상고 추천은 안 한다. 그 중에서도 상상거죠. 밥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국내 생활하신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 보면 뭔가 이건 약간 이질감이 있다. 좀 다르다. 이건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좀 짜증나. 약간 이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저는 의전원의 외국 출신이 반 이상이 외국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20명 정도가 외국 출신이었거든요. 외국 대학교. 근데 좋게 말하면은 정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뭐 먹을래? 하면 뭐 먹을래라고 먼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외국 대학교 출신들은 이거 먹을래? 이렇게. 약간 그런 미묘한 차이? 그 다음에 약간 의대는 선후배 관계가 조금 세잖아요. 선배가 나이가 많든 적든 아주 깍듯하게 이제 선배고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크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대학교 출신 동기들이 몇몇 있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물론 이제 연차에 따라서 상황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전 처음 와서 너무 놀랐던 게 고락에서 약간 인간 이하의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사람과 사람에서 우리 모두 느낀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아니 얘 사람이 1년 먼저 들어왔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비하를 하고 막 진짜 막 순수 비하를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저는 이걸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의대 들어와가지고 그걸 많이 놀랐었어요. 그런 수직 문화에 놀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제 다음에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대학 학부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절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짠 한번 하고 갈까요? 짠! 확실히 현실로 다가오니까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주변에 다 의사인 거예요. 미국 대학교 중에서 의사 배출서 제일 많이 해요. 아, 프리메드가 네,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프리메드 메디컬 스쿨 준비했던 사람들은 거의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의사고 미국 의사든 한국 의사든 거의 다 됐던 것 같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